잠재돼 있던 여행 욕구가 랜선 여행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방구석 여행 챌린지, 클라우드 등 보는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폐업 위기의 여행사 사냥에 나선 것일까요? 결혼정보회사 선우에서 선우 허니문을 통해서 여행업계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이 각 여행사에 무상으로 400만 원씩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총 4천억 원 규모로 관광산업 긴급 지원 방안 2.0을 선포했습니다. 고객의 여행 경비를 돌려막기 한 여행사 대표가 실형에 선고받았습니다. 제주항공이 여수와 제주, 여수 김포 노선에 신규 취항합니다. 4월 29일부터 주 7회 데일리 운항합니다. 못 떠나는 지금, 떠나는 필리핀 미식 여행을 필리핀 관광청에서 소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제23회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접수를 5월 21일부터 시작합니다. 트래블데일리 4월 17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 안녕하십니까. 트래블데일리 4월 17일 금요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총선 거가 끝났죠. 예, 많이 투표 참여하셨기를 바라면서 원하던 후보자가 뽑혔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여행업계에서도 이런 국회의원도 배출도 하고 좀 그래야 업계 나름대로 이 산업 분야에서 힘을 좀 쓸 텐데 그날이 또 언젠간 오겠죠. 자, 오늘 첫 심층 분석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외신 그리고 이제 뭐 세계적인 글로벌 연구 기관 같은 데서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끝나면 각 산업 분야가 이제 언제쯤은 정상화가 될까, 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여행업 그리고 이제 항공산업, 여행산업 분야가 가장 늦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나오죠. 내년 상반기 중에나 정상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 같은 분석을 좀 비웃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한국, 특히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주요국에서 잠재되어 있는 여행 욕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한국 사람이 좀 심하죠. 한국 사람이 워낙 그 돌아다니기를 또 좋아하는 특성, 한국인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여행 산업은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관측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트래블데일리도 그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한국인의 그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 우리 한국의 아웃바운드 해외여행을 가는 그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런 이제 수치들을 보면은 한국인은 분명히 요 사태가 어느 정도 정상화만 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참고 있는 여행 욕구가 단시간에 폭발할 수 있다. 뭐 이런 또 합리적인 예상도 가능하겠죠. 예. 자, 가는 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는 여행으로 일시적 만족을 누리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트렌드는 또 저희가 관측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 같은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면 최근에 이제 우리 연예인들, 방송인들,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자신의 SNS를 중심으로 하나의 어떤 뭐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해시태그에서 방구석 여행 챌린지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가고 싶었던 여행지 또는 장소를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가 말씀드린 대로 인플루언서와 유명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리 만족의 또 다른 행태죠. 가는 여행이 가능해지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다는 한국인의 특성을 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일부 여행업계 종사자들 역시 뭐 엊그저께부터 SNS,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보면 우리 특히 관광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게 한두 분들 또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자신의 모습 담긴 여행지 배경, 특히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여행지 배경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해시태그 방구석 여행 챌린지 컨텐츠를 자신의 SNS에 선보이는 홍보 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근의 상황에서 여행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발히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대변하는 신조어까지 생겼죠. 인터넷 통신선을 뜻하는 랜선, 여기에다가 여행을 합친 랜선 여행이 그것입니다.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행 욕구는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의식주 빼고 또 여행 욕구도 한번 의식주 플러스 알파 이렇게 듣는 것도 현대 문화의 어떤 변화된 모습, 신조어는 아닌데 아무튼 그런 것도 좀 담아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의 경우요. 알리바바 그룹의 밑에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는 최근 미디어 커버스 채널 타오바오 라이브를 통해서 여행 컨텐츠를 공개했어요. 첫날만 시청자가 1000만 명이래요.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에서는 클라우드 여행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관람 경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원 방송은 펭귄 같은 거, 판다 같은 거 나오고, 박물관에서는 전문 해설사가 문화재 소개나 온라인 세미나를 실시간으로 방송을 한대요. 평소에는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런 컨텐츠죠. 왜냐하면 평소에는 온라인에도 직접 가서 보려는 수요도 분명히 있으니까. 특히 티베트에 있는 달라이 라마 궁전 포탈라궁에서 라이브 방송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그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5G 기술 도입해서 방송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고요. 첫 라이브 방송만 100만여 명의 시청자가 다녀갔다고 합니다. 야, 이 숫자는요, 작년 한 해 동안 이 궁 있죠, 포탈라궁 방문한 방문객 수를 거의 맞먹는데요, 상회한대요. 자, 그래서 이 타오바오 라이브에 가입한 관광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동물원도 있고, 상해 무슨 뭐도 있고, 박물관 무슨 두낭박물관 이런 것도 있대요. 근데 1000여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엊그저께도 보도해드렸는데, 서울관광의 홍보와 마케팅 책임지고 있는 서울관광재단도 그러니까 내일 18일까지 틱톡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서울관광명소 주요 군데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이 랜선 여행 또한 이 사태가 종식된 다음에 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우리 한국인의 여행 그 수요가 잠재돼 아마 가고 싶은데 한 번에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상상, 유쾌한 상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 항공사나 여행사에 계신 분들 포함해서 지금 막 일 못하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많은데 막 폭발해갖고 일에 치여갖고 그런 날이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올 것 같습니다. 희망을 한번 걸어보고 오늘 첫 심층 분석 기사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1991년에 설립한 오래된 회사죠. 우리나라 거의 처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결혼정보회사 선우라는 회사에서 선우 허니문이라는 브랜드로 여행업계 진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우 허니문은요, 먼저 신혼여행 서비스를 신혼여행 서비스를 자사의 장점으로 살려서 특화시킨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허니문 회사니까 결혼 정보 회사 매칭 시켜주는 데니까. 자, 이웅진 선우 대표는요, 코로나19로 폐업한 여행사가 190곳이 넘으며 여행사 부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신혼부부들이 많다. 선우 허니문은 선우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신혼부부들을 일선에서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고요. 선우의 글로벌 브랜드인 투어닷컴은요, 현재 여행과 데이팅을 결합한 개념으로 글로벌 베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고객이 여행자와 방문 일자를 선택하면 여행 일정이 비슷한 이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선우는 신혼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 중 이번 코로나 사태로 폐업을 고려 중인 업체를 수소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업계에 먼저 진출했던 업체들의 노하우가 운영에 필요하다는 점을 판단을 했겠지요. 그런데 여행 상품도 이제 IT 기술이 결합돼서 그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최근에 보면 기존의 여행업 플러스 알파는 무엇이냐? 그 IT 관련한 컨텐츠와 기술력을 결합해서 이런 분들이 새롭게 여행업계에 진출을 하고 여행업계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여행사들 그런 데서 우리 여행업계만의 어떤 그게 있었죠. 예, 있어서 성공하겠어? 힘들 걸라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자만이고 오만인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와서 다른 서비스를 결합해서 여행 상품을 팔고 여행 컨텐츠를 파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늘어날 것이고요. 그런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 시대로 변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고 인정을 안 했는데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예, 좀 빨리 인정을 해서 그런 쪽에 눈을 돌리고 그런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만 업계가 그리고 업계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투에서 준비 중인 새로운 플랫폼 역시 그런 것들을 이미 전망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니 좀 인식의 전환도 어느 정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대만이죠. 대만 교통부가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서요, 한화로 한 4천억 원 규모의 관광산업 긴급 지원 방안을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요, 우리나라와는 좀 다르게 모든 여행사, 각 여행사, 물론 기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취재 여기까지 안 됐는데, 각 여행사에게 10만 대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한 400만 원 정도를 4만 명의 관광 종사자에게 3개월간 개인당 한화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요걸 지원하고요. 관광 종사자 교육 훈련 예산은 당초 한 200억 원에서 810억 원으로 증편을 하고 늘렸대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확산으로 대만의 국제선 여객 운항은 감편 또는 중단됐으며 교통관광국은 지난 19일부터 단체 관광객의 출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나섰죠. 대만 여행품질보장협회는요, 코로나19가 하반기까지 지속되면 여행업자의 90% 이상이 도산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 사건, 사고 소식 한번 전해드릴까요? 자사에 고객들에게 받은 여행 경비 예약금을 한 6,600만 원 정도를 가로채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여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유정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여행사, 울산입니다. 울산의 모 여행사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요, 울산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요 대표는요, 1인당 85만 원 하는 4박 5일짜리 보라카이 가족 여행 상품을 예약해 주겠다고 속이고 고객에게 595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19명에게 6,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 울산지법 재판부는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소하기 직전에 잠적했다가 체포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예. 하지만 피해자에게서 받은 여행 경비를 다른 고객의 여행 경비로 지급하는 등 계속적인 여행업을 영위하려 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0개월이 좀 양형돼서 10개월이군요. 예. 참 이러면 안 되시는데 왜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근데 참 애처롭네요. 그나마 또 이쪽에서 막으려고 이쪽 받은 돈 여기 해주고 여기한테 또 사기꾼으로 몰리고 또 여기서 받은 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게 6억도 아니고 60억도 아니고 6만 원, 6,600만 원 이렇게 하셨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이렇게 하면 우리 여행업계 계신 분들 모든 먹칠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사기 사건이 최근에 많이 안 일어나는데 특히 이제 우리 고객들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여행사 아무데나 선택하시면 안 되고 싸게 해준 데는 믿지 마시고 이 보증보험 같은 게 보험 관련한 것들이 정확히 가입이 돼 있나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자, 확인을 하실 경우는 일일이 어디 홈페이지 같은 거 일일이 다 표시 안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홈페이지 있는 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자, 한국여행업협회 카타죠.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특히 회원사는 거의 다 돼 있으니까 보증보험 가입됐는지 안 됐는지 다 검색 조회 가능하니까 우리 이 방송을 혹시 들으시는 소비자분들께서도 그런 걸 참고하셔서 아예 이런 사건 자체를 당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 한 번 당하면은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쁜 놈이죠. 근데 2번 사기를 당하면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업계에서 이런 소식이 없기를 바라면서, 자, 4월 17일자 금요일자인데 이번 주도 다 갔습니다. 국내 코로나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나아진 개선된 내용들, 소식들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